운칠 기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운이 70, 복이 한 30 정도일 것이다. 기술은 없다. 그냥 운이다. 다 운이다. 오늘 주제는 위기의 투자 편입니다.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렇고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서도 재테크라는 키워드가 엄청 핫해요. 사실 지금 신과 함께 채널, 슈카월드, 신사임당, 김작가 다 재테크라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채널이 되게 많이 뜨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말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결국 한 단어 정리하면. 당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이걸 가르는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뭐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증권시장에서 이것도 격언인데 운칠 기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어떤 자산운용사, 외국의 어떤 자산운용사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을 제가 정말 이제 이거구나 싶었던 게 진짜 운이 하나도 작용 안 하고 기술에 의해서만 승부가 좌우가 되는 게 가령 아이스하키 이런 거가 운이 거의 작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테니스 이것도 운이 작용하는 게 굉장히 약하대요. 근데 이제 축구 이것도 운이 작용하는 게 좀 약하답니다. 근데 야구는 축구하고 비교해서는 운이 작용하는 게 굉장히 좀 크대요. 근데 저쪽 끝에 거의 운이 결정할 만한 게 이거거든요. 슬롯머신. 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운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이 스펙트럼 하에서 여기는 기술 100, 저기는 운 100. 어디쯤 작용하느냐면 격언으로는 운이 70, 복이 한 30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에 슬롯모션하고 좀 비슷할 것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격언인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운칠, 복삼, 운칠 기삼이 아니고 기술은 없다. 그냥 운이다. 다 운이다. 운칠, 복삼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주식 투자에는 운이 결정적이에요. 내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대세 상승 초기 국면이냐, 후기 국면이냐. 그렇죠. 내가 딱 그때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 돈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식 투자를 하면 잃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잃거나 잘 못 벌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실 때 아닙니다. 지금은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공 투자자는 좋은 조언자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조언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돼지의 생각인가요? 이거는 황소의 생각인가요?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토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다 암기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토론식 교육, 미국의 주식 잘하는 애들 전부 다 토론식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답이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건 정답이 없는 게임. 뭐 외우고 뭐 저기 어디가 학원에서 교육받고 한다고 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투자, 또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그때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벌거나 세상을 알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지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0년간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굉장히 큰 재정 정책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재정 정책에도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또 책에 적혀 있던데. 그렇죠.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경제정책 중에서 상당히 악명 높은 거예요. 뒤끝이 안 좋습니다. 왜요? 정부가 돈을 썼는데 이 돈을 누군가는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부채를 일으킨 거거든요. 지금 쓰고 나중에 갚는다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갚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세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긴다. 이게 재정정책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에요. 참 나쁜 정책이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쓰고 곧바로 이제 부자들 증세를 하거나 전 국민 증세를 하자. 그러면 조삼모사 아니냐. 지금 쓰고 걷고 지금 준다고 했다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조삼모사거든 이거는. 재정정책이라는 거 좋게 봐봤자 조삼모사 아니냐. 또는 미래 세대한테 이거 우리 못할 짓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이 이제 가장 신랄한 비판인데 금리가 지금 뭐 선진국은 제로가 되다 보니 아니 우리 미래 세대 부담 안 줘. 뭐 이자가 없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무슨 부담을 줬어? 우리 지금 쓴 거잖아. 원금은 갚아야지. 아니 원금도 중앙은행이 다 사서 제가 우리한테 갚으라고 안 할 거야. 계속 돈을 찍겠지 뭐. 국채 그 원금 갚으세요 안 그러고 돈을 계속 찍고 뭐 그러겠지 뭐. 우리 영원히 안 갚아도 될 거야 아마. 자, 이것 때문에 재정정책을 지금 막 웃어요 전 세계가.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뭐가 생기냐면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 그래서 재정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 세 번째, 결국 인플레이션 온다는 거.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는 건 은행이 하는 거고, 은행이 돈을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게 갚아야 돼요. 네. 이분이 이제 사시는 연한이 있는데, 수명이 있는데, 언젠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돈 벌면 갚거나, 뭐 어쨌든 갚아야 돼. 집 팔아서 갚거나. 근데 재정정책은 그냥 주거든요. 재난지원금. 네.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세금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면, 결국 나중에 이 돈은 계속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돈을 내보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 온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뭐 옛날에 금리를 낮춰왔던 그거 아닙니까? 디플레이션 물가가 자꾸 이제 안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금리를 계속 낮춰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정부가 재정을 마구 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고 몇 년 지나면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는 걸 걱정해야 되고 돈값 떨어지는 거. 그럼 나의 돈을 어떻게 가치를 유지시킬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더 이상 통화정책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건가요? 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주는 건 있죠. 근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게 없고 거의 이제 한계까지 낮춘 거죠. 네,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둘 다 돈을 푸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돈인지 좀 다른 건가요? 둘 다 푼 돈은 돈인데 네. 이 돈을 통화정책은 빌려주는 거예요. 아, 네.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은행은 나중에 이걸 중앙은행한테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은행도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돈을 빌려갔잖아요. 그렇죠. 받겠죠.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나중에 못 갚을 값에 어쨌든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 돈으로 먹고 쓰고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빌린 돈으로 뭔가를 나중에 갚을 걸 대비해서 뭔가를 사요. 그게 주로 부동산이었던 것이죠. 네.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팔고 갚지 뭐. 네. 이런 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투자가 일어나지 먹고 쓰고 그랬으면 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을 건데 집값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기업 투자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빌려간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정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면서 쓰라고 하거든요. 재난지원금. 쓰잖아요. 8월까지인가 안 쓰면 그거 다시 국고로 들어가고 쓰잖아요. 그만큼 경제활동이 올라가거든요. 이 돈을 받아서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은 실물경제로 풀려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나 사용업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해주면 돌아갈 겁니다. 계속 해주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각국 정부는 될 때까지 한다. 내가 망하나 네가 망하나 해보자. 근데 정부가 먼저 망할 수는 없죠. 네. 결국은 기업 활동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다만 그게 지속 가능한 경제냐 아니면 그냥 먹고 쓰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우리가 흔히 중남미형이라고 불렸던 그런 식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기업 활동이 다시 강화되면서 새로운 어떤 다음 단계, 한국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느냐, 이거는 좀 우리가 면밀히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생각을 해요. 뭐 될 때까지 한다라는 거는 각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통화정책은 약간 좀 돈이 풀렸을 때 투자로 좀 이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재정정책이 뭔가 약간의 이걸 올리기 위한 약간 소비로 좀 이어진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는데 맞나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책은 보통 가격 체계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주가를 올리고 부동산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기업이 저렇게나 비싸? 나도 기업 만들어야지. 네. 이게 투자가 일어나고 야, 부동산이 저렇게 비싸? 나도 부동산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쪽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게 통화정책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통화정책을 썼더니 기업은 안 늘어나고 전부 다 부동산으로만 자꾸 간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멀쩡하던 집도 자꾸 때려 부수고 자꾸 집을 지어요. 이거는 낭비지, 이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이거 그만 하고, 이거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자꾸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직접 그냥 기업들한테 지금 돈을 주는 거예요. 문 닫지 말고 그냥 내가 그 돈 다 줄 테니까, 빌려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그냥 주는 돈도 있어요. 미국에 뭐 미국 연준이 쓰는 페이롤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 PP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돈 가져가서 애들 월급 주는데 써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 정도까지 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이거는 중앙은행이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재정정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인위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올렸는데 이게 다음 성장 산업을 인위적으로 올렸어.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고, 사양 산업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올렸으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사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전에는 또 IMF 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부자가 탄생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위기지만 이 속에서 뭔가 큰 부를 또 일굴 수 있는 장이 온 건데, 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느끼는 거는 지난 2000년,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물론 뭐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기술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기술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스타트업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새로운 기술에 우리가 잘 적응해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인이 공부를 하고 좀 굉장히 젊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들,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공대 마인드로, 우리 그동안은 공대로 이제 산업을 많이 키워왔는데, 그런 식의 교육이나 마인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기술의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시대는 분명히 아닌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할 때도 기술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앞으로는 부동산을 볼 때도 기술을, 그 부동산의 도시가 기술을 얼마나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고, 어쨌든 모든 게 다 기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할 때 꼭 내가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돼지와 양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데 그걸 쫓아가면 결국은 그걸 얻지 못한다. 그쵸. 돈이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내가 돈에 대해서 무심해야 된다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돈과 이때 돈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돈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그 돈이, 야, 이게 지금 이 차 한 대 값이네. 이거면 차를 살 수 있네. 내가 이거면 뭐 소파를 새로 살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나의 효용과 연결시키는 순간 내 속에서 돼지와 양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보는 돈은 뭐냐면, 이거 숫자예요, 숫자. 게임하는 것처럼. 올라가네? 떨어지네? 아, 이거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렇게 보는 돈은 차갑게 보는 돈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돈은 너무 뜨겁게 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조합하는 능력을 가지면, 그게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저는 또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는 어차피 부동산에서 그런 식이 많이 좀 전염된 것 같은데, 한번 잘 사서 이거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주식은 그런 거 게임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훈련해서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내가 주식 투자가 시작될 거야. 이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죠. 저는 이게 훨씬 더 가능성 높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우연히 내가 종목 하나 잡았는데, 물론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100명이 1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마인드로 하실 거면 저는 로또를 사실 권합니다. 확률적으로 로또가 우습지 않았습니다. 뭐 일주일에 몇 명씩, 10명씩도 되더만요. 1년이면 500명이 넘어요. 10년이, 로또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5,0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꽤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우연히 종목 잡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한국에서 5,000명이 될까 싶어요, 저는.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훈련을 쌓고 내가 습관을 좀 조정해서 네. 어차피 이거는 나이 들어서 정말 투자의 결과는 지금 버는 뭐 얼마가 내가 나중에 돈 벌 능력이 없는 노후에 나의 한 달 생활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그냥 일반적인 계좌가 아니고 연금 계좌에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걸 권합니다. ETF로만 다 한다고 했잖아요. 연금 계좌에서 ETF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해요. 그걸로 하면서 내가 버는 돈을 이제 뭐 야 거기에서 뭐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나중에 내가 70대 80대 한 달 이거 생활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쌓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때 생각하는 돈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돼지와 양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런 식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보면 돈이 이 돈과 이 돈은 똑같은 돈인데 다르게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나에게서 돈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무님께서 또 이 김작가 TV 처음 출연해 주신다고 이렇게 저희 책 10권 코로나 투자 전쟁 준비해 와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또 사인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또 이제 10명한테 추첨을 드려야 돼요. 제가 질문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대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고 처음 해보실래요? 제가 할까요? 그게 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 코로나 투자 전쟁의 저자가 8명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코로나 투자 전쟁 저자로 들어가 있는 저희 이름은 1, 2, 3, 4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김29, 2번 김39, 3번 김19, 4번 김도윤. 4번 좋네요. 4번 이름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뭐 숫자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형제분이 뭐 없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제가 한자로도 한일자에 9구자예요. 진짜요? 진짜 일구입니다. 진짜 일구. 거의 한끝과 국끝 뭐 이런. 이게 족보 있어요. 일구가 족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자 이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이 책 받고 싶은 이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김일구 상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